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 시장이라는 게 되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고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조건이 좀 좋지가 않아요. 자, 공인중개사 업소들 개점 휴업, 그다음에 집값 더 떨어진다, 뭐 전망, 아파트 매매 시장 경기 침체 장기화, 중개업소 악소리, 전세 빼면 계약 한 건도 못해, 중개업의 비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상승하는 시기가 있으면은 하락하는 시기가 있고, 이런 시기는 어떻게든지 버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해마다 11월, 12월이 되면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5,000명에서 한 8,000명 사이 정도가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10,000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매 해마다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시장이에요. 제가 시장에 중개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공인중개사랑 중개인, 그다음에 중개법인 이렇게 해서 나눠봤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계속. 이 사람들이 다들 신규로 들어와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 해에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서 눈으로 보면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 해마다. 근데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일을 하면요. 중개시장에서 일을 하면 첫 번째로 많이 그만두는 게 한 두세 달 차, 그냥 6개월 이하에서 좀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기도 하고 계약도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그만두는 게 1년에서 한 3년 사이 이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창업을 해왔어요.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어렵고 아니면은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형태가 이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만둔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상처받거나 내가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중개시장을 한 명씩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씩밖에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슬로건을 얘기했던 거예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중개시장에서도 우리가 이 강한 놈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 중개시장에서 한 7, 8년 정도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강한 놈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놈 중에 한 놈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독하게 살아가는지 이게 아니라 중개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준과 가치입니다.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나만의 내가 지키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이 일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을 절대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회의감이 들거나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가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좀 얘기를 하면요. 제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의 기준이 바로 이 돈입니다. 돈. 제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돈을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자격증을 잠깐 걸어주면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혹은 아니면 우리가 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거래하고 나면 너한테 알 10개 줄게. 알 20개 줄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인정작업이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랑 매매가가 다른 경우 이렇게 해서 너가 거래를 하게 되면 너한테 얼마 정도 줄게. 이런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팔았을 때 얼마 준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중개사가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쫓아가서 돈을 많이 버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현실에 되게 위인이라 가지고 여러분 올바른 행동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그냥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너 나한테 매매하면서 너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야 내가 산 가격이랑 어떻게 파는 가격이 달라서 네가 중간에 이렇게 해먹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도 깨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부동산 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고 그냥 폐업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 자격증만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쫓아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지나가다 보면은 부동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밖에 간판에 보면 이름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뀌었다면은 중개사고가 나가지고 중개사를 갈아치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돈만 보고 쫓아가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약을 오랫동안 못하기 때문에 돈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죠. 한 건에서 돈을 벌었는데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든지 간에 계약 당사자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거래하다 보면요. 금액이 좀 큰 금액이 들어옵니다.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혹은 몇 억짜리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너만 안 하면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큰 돈을 벌어들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건데 아니면 혹은 이런 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데 치 좋지 않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공인중개사들은요, 이 중개를 할 때 자격증을 걸고 이름을 건 다음에 계약을 하고 중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됐을 때 그냥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분명히 자기도 잘못된 거래인지 알고 있었지만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문제를 거냐 이거죠. 사실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일을 못해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도박하는 사람이나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계약 형태를 많이 거래를 해서 혹은 비싼 거래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게 스타가 됐는데 학폭으로 한 방에 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최근에 뭐 중개보조원 얘기하시면 누군지 알 거예요. 이런 분들도 스스로 인생 자기 평생을 일궈왔던 일에서 부정당하게 되고 아니면 이 사람 막 사기꾼처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제가 강남 쪽에서는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몇 달 하다가 사라지고 몇 달 하다가 사라지고 1년 하다가 사라지고 뭐 큰 돈 번다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들을 좀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하랍니다. 제가 뭐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지 뭐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시면 좋죠. 아무튼 제가 영상을 찍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크게 수익이 난다거나 이익이 생기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고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아직까지 뭐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클래스를 지금 다시 신청을 해놨거든요. 올려놨는데 비대면을 하나 올려놨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저한테 이익이 생기거나 무슨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매일 이거를 찍고 영상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또 다시 이거를 편집을 해서 올리는 이유가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댓글로 저한테 되게 고맙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메일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칭찬들을 좀 많이 받아요.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막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 일을 할 때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불을 지필 때 가스로 불을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공기, 바람, 산소가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불이 막 일어나거든요. 산소를 딱 불어넣으면은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커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 불을 지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라는 게 이런 산소 같은 존재인 거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힘이 돼주고 자신감이 돼주고 좋아요 하나가 또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오늘도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로마키라는 거예요. 크로마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제가 영상을 여기다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더 좋은 특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막 아우라 같은 게 막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전 중개를 할 때도 이거를 마찬가지로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중개 보수를 받을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중개 보수가 이게 뭐가 이렇게 비싸요? 아니 하신 것도 없잖아요. 네, 이런 일을 계속 당하게 되거나 겪게 되면요. 이 일에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을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중개사님 때문에 안전한 집 잘 구했습니다. 아니면은 안전하게 진짜 계약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집이 안 빠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커피라든지 음료수, 빵 같은 거 되게 많이 선물을 받게 되면요. 여기서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끼고 동력을 얻어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판단을 하게 되면요. 오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기준을 잡으라 했잖아요.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간다면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되실 거예요. 같은 일을 오래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일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약도 잘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점점 지쳐가고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당 가치를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잠깐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 3시간 일을 했는데 한 100만 원을 벌었다. 야,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6시간, 10시간을 보여줬는데도 계약을 안 하고 가요. 그러면은 시간당 가치가 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절대 중개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오래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할 때 영상도 마찬가지였고 중개도 마찬가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랑 만들지 않으신 거랑은 차이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중개를 할 수 있고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